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10년물 금리 정점이 3.25%일까 아니면 3.5% 이상을 돌파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점 금리가 3.25%라면 아마 미국 금리 이제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죠. 왜냐면 지금 올 초락하면 초인데 이미 3% 금리 수준이니까요. 그럼 조금만 오르면 이제 3.25%에 도달하고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3.5% 이상이 정점이라면 10월 일이나 돼야 이제 정점에 도달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정점에 도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정권 전문가들은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그러니까 3.25% 정도만 오르면 큰 문제가 없는데 3.5% 이상 오르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10년물 국채 금리 고점이 3.25%일 때와 3.5% 이상일 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대부분은 3.5%가 더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더라도 언제 또 주가지수 피크아웃이 언제냐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시로 얼마나 많은 돈이 이동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지수 고점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내 일부 경제 전문가 중에서는 아마 미국 10년물 금리 고점이 얼마 넘지 않았다, 곧 이제는 금리가 내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김린 교수가 대표적인데 아마 그분이 고점을 3.25%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정확하게 그 수준은 밝히지 않는데, 이제 조만간 금리가 안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제가 들었거든요. 끝까지 다 듣지 못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목만 보면 이제 조만간에 금리가 이제 안정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금리 고점을,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고점을 3.25%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경기 불황이 조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3.5%일 때 경기 불황이 조기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히려 많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3.25%가 고점일 경우에는 경기 불황이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인데, 3.5%가 고점이라면 또 아니면 그 이상이 고점이라면 주식시장으로 유동성 유입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3%를 넘은 이제 금리 수준이 3.5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대체시장이니까 주식시장이 안 될 때는 채권시장을 돈이 가고, 그러니까 금리 상승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또 주식시장이 잘 될 때는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니까 금리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고요. 또 기간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들어오는 돈의 규모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정시로
그 유입되는 돈의 규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기 불황 시기도 앞당겨지느냐 조금 지연되느냐와 문제가 관련되어 있죠. 또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또 물가하고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 또 물가 상승률은 또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거든요. 0.25% 정도 인상 더 된다고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또 금리가 0.25% 상승 더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죠. 특히 상장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25%가 금리 정점이냐 아니면 3.5%를 돌파하느냐는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기지 정권금리. 쉽게 하면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죠. 아마 6월부터는 오히려 이제는 모기지 정권을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모기지 정권 금리도 장기채 금리와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25%가 정점이라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그와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또 3.5%를 돌파할 때도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또 상회하겠죠. 그리고 주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규모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금리가 3.5%를 10년물 국채금리가 돌파한다면 더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07년에도 그랬거든요.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07년 4월경부터예요. 그런데 2007년 연말까지 미국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이동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이제 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2008년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언론 지상 등을 통해서 발표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2008년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기준금리가 이제 5.25%까지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컸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그러니까 적정금리 수준이 또 적정 주가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5% 이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부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3.5% 돌파도 중요한데 그 시기도 중요하다. 3.5% 돌파 이전까지는 돈이 정시로 유입되면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3.25%가 끝이라면 지금 3.0%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점이 3.25%였냐 3.5%였냐는 주가 지수의 높이와 주식시장이 지속된다 할까요? 지속되는 기간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3.25%가 고점이냐 3.5%가 고점이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김영인 교수처럼 조만간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경기 불황이 빨라지죠. 또 주식시장도 이제 올라가는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렇지만 3.5% 이상이라고 하면 7, 8, 9월까지는
주가가 될 수 있다,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죠. 왜냐하면 돈이 이동하는 금액이 많아질 테니까요. 또 국제 유동성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국제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고 금액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3.5%를 돌파한다면 더 많은 국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이동하겠죠. 그 과정에요. 3.5% 돌파할 때까지도 그렇고 돌파한 이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또한 금리만 놓고 주식시장이 나쁠 것이다. 3.5%는 나쁘고 3.25%는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이 돈의 이동 규모와도 관련되어 있고 돈이 이동하는 기간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고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은 아마 국내에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포유 환율 연구소 정도 돼야 금리 정책을 해봤으니까 이런 이제 그 대화가 여러분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하면 피상적으로 금리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금리의 수준, 또 그 금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3.5% 이상을 돌파한다면 신흥국 경제 위기가 미국보다 먼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한국에 할 것이냐, 중국에 할 것이냐, 미국에 할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금리의 정점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국내 누구도, 그러니까 김영희 교수, 안유아 교수, 아니면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도 이 수준까지는 금리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